안녕하세요. 김학김입니다. 오늘은 유체 역학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체 동력학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는 유체가 정지한 상태에서의 압력, 부력 같은 것들을 우리가 정리했었는데 오늘은 흐르는 유체예요. 흐르는 유체는 어떤 물리적인 특성이 있는지를 같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해야 될 거는 연속 방정식이라고 하는 걸 먼저 우리가 좀 얘기를 해야 됩니다. 연속 방정식은, 자, 우리 유체 안에, 자, 우리 관이에요. 관 속에 유체가 지금 가득 채워져 있다라고 설정할 겁니다.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빈틈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 이상유체라고 해서 우리 몇 가지 설정하는 것들이 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건 비압축성 액체라고 하는 게 제일 중요했었습니다. 자, 이상유체, 우리 액체를 우리 이상유체로 좀 다룰 거고요. 이상유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비압축성이라고 하는 말이 가장 중요합니다. 비압축성이라고 하는 말들을 잘 좀 기억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빈 공간 존재하지 않아요. 또 여러분들 우리 뭔가 와류라고 해서 소용돌이 같은 것들도 우리는 다 다루지 않습니다. 뭐 그런 것들, 뭐 유선이 뭐 일정하게 되어져 있다, 뭐 이렇게 설정도 하는데, 자, 그건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비압축성이라고 하는 말이 제일 좋습니다. 그러면 자, 왼쪽에서 지금 이렇게 지금 액체가 이동해 간다라고 가정해 볼게요. 자, 왼쪽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액체가 이렇게 이동해 갔습니다. 그럼 오른쪽 관은 지금 좁았는데 얘도 뭔가 이동하는 양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에 파스칼의 원리에서도 비슷한 스토리가 전개됐었습니다. 비압축성 액체였기 때문에 왼쪽에서 단위 시간 동안에 흐르는 액체의 양과 오른쪽에서 이동한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액체의 양은 반드시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거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자, 이렇게 써요. 자, 그럼 요 부피 A1X1, 여기 부피는 A2X2라고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런 얘기예요. 여기가 X1이고 여기가 X2라고 한다면 자, 이렇게 실려는 표현해 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부피와 같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X1 대신에 자, 여기에서의 유속을 V1, 여기에서 유속을 V2라고 설정해 주면 우리 속도에다가 시간 곱한 게 거리에 해당되죠. 자, 그래서 X1 대신에 V1T1, V1T. 자, X2 대신에 V2T 델타 T라고 하는 식을 써줄 수 있어서 자, T 약분시켜주고 A1 V1은 A2 V2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을 써줄 수 있는데 우리 이거예요. AV는 항상 일정합니다. 라고 표현해 주는 이거를 우리는 연속 방정식이라고 부릅니다. 즉, 자, 임의의 관을 통과하는 유체 유속은 오로지 누구에만 의존합니다. 단면적에만 의존합니다. 반비례네요. 단면적이 클수록 유속은 느려집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연속 방정식. 그리고 요거를 또 이름이 좀 있어요. 우리 RV라고 해서 AV를 우리 볼륨 플럭스라고 얘기합니다. 볼륨 플럭스. 그러니까 왜냐하면 단위를 잠깐 보시면 우리 면적은 제곱미터잖아요. 면적은 제곱미터고 속도의 단위는 뭐에 해당돼요? 미터 퍼 세크에 해당되죠? 그래서 두 개를 곱하면 세제곱미터 퍼 세크라고 해서 이름 잘 지었어요. 단위 시간 동안에 이동한 부피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자, A1, V1는 A2, V2, 또 A3, V3로 나올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 유체의 유속은 항상 누구에 의해서 단면적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라고 하는 게 첫 번째 연속 방정식. 그럼 대표적인 연속 방정식이 자,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 수도꼭지를 열어 놓으면 자, 우리 수도꼭지에 물이 나올 거잖아요. 그 물이 나오는데 자, 물줄기를 잘 관찰해 보면 내려갈수록 물줄기가 좁아지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그러네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유체의 속력, 여기를 V1이라고 하고 여기를 지나간 속력을 V2라고 한다면 V2라고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자유낙하 우리처럼 얘기할 수 있으니까 V2가 당연히 더 크죠. 그 이유는 A0하고 A 중에서 누가 더 크기 때문에 A0가 더 크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유체 유속이 빨라지니까 단면적이 작아지게 되는 특징들로 얘기를 해줄 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생활 주변에서의 대표적인 연속 방정식의 예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중요해요.
우리 유체 동력학은 베르누이 방정식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유체역학에서의 에너지 보존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좀 설정할게요. 이것도 관이 있습니다. 자, 근데 높낮이 차이가 좀 있어요. 자, 왼쪽에서 흐르는 유체가 있고 오른쪽에 쭉 해서 연도에 흘러가는 유체자 이렇게 있습니다. 이때 왼쪽은 자, 여기 밑에 이걸 지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면에서부터 y1만큼 떨어져 있고 자, 오른쪽은 자, 우리 유체 중심입니다. 중심까지 거리가 y2로 자, 이렇게 해서 위로 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위로 자,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랬을 때 자, 왼쪽에서의 질량 여기를 내가 M1이라고 할 거예요. M1. 그럼 여기에 질량 내가 M2라고 자 이렇게 설정할 거고요. 또 단면적도 여기를 A1, 여기를 A2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 다음에 여기에서 흐르는 유체 속력이 있겠죠. 내가 여기의 속력을 V1, 여기에서 흐르는 유체의 속력은 V2라고 할게요. 그런데 액체가 이렇게 이동하려면 자, 여기에서의 압력이 지금 P1이었습니다. 여기 압력 P1. 그러면 여기에서의 압력도 내가 P2라고 자 이렇게 설정해 보도록 할게요. 자, P1, P2, 그 다음에 M1, M2, V1, V2, 또 Y1, 즉 Y2가 지금 다 설정이 되어져 있는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럼 얘는 잠시 후에 자, 액체가 이동할 거잖아요. 그러면 자, M1이라고 하는 액체가 이렇게 이동하는 동안 오른쪽에서는 M2라고 하는 액체가 그대로 이동하게 될 텐데 여기 반드시 M1과 M2는 같죠? 왜냐하면 비압축성 액체니까 요만큼의 액체의 양과 요만큼의 액체의 양은 반드시 같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질량 같습니다. 라고 얘기해 줄 거고요. 그 다음에 액체 밀도도 로우라고 할 거예요. 로우라고 합니다. 그러면 자 이제 이일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의해서 여러분들 P1이라고 하는 압력이 얘를 오른쪽으로 밀고 있어요. P1하고 P2 중에서 누가 더 셀 거냐면 당연히 P1이 더 세야 되죠. 그래야지 액체가 이렇게 이동해 갈 거니까. P1하고 P2 중에서는 당연히 누가 더 크냐면 P 지금 1이 더 큰 상황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액체 이렇게 지금 이동하는 상황에 해당돼요. 그러면 자, P1이 액체를 오른쪽으로 밀면서 해준 일의 양. P1이라고 하는 압력이 자, 오른쪽으로 밀면서 해준 일의 양이 있을 거잖아요. 자, 그럼 그걸 X1이라고 할게요. 그러면 우리 일은 힘에다가 이동거리 곱해야 되는데 압력에다가 단면적을 먼저 곱해 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를 곱하기. 이게 우리는 한 일의 양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P2라고 한 압력은 얘가 오른쪽으로 액체가 이동하는 걸 방해라는 거예요. 그렇죠? 압력이 뭐 끌어당기는 건 아니니까. 그러면 자, P2라고 하는 압력이 이 액체에 준 일의 양은 반대 방이네요. 마이너스 P2 A2에 여기 이런 거리도 있겠죠. 이거 X2라고 설정할게요. 여기도 X2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자, P1이라고 하는 액체가 한 일의 양과 P2라고 하는 액체가 한 일의 양은 합이죠. 자, 그럼 한 일의 합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1 에너지 등가율을 그대로 적용해 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표현해 줘요. 자, 이 왼쪽에 있는 요 식이 자, 무슨 의미인 거냐면 P1이 한 일이에요. P1이 한 일. 자, 여기 있는 요 식은 누가 한 일? P2가 한 일입니다. 마이너스가 들어가 있는 이유는 자, P2라고 하는 압력은 액체가 이동하는데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 이 일만큼, 한 일만큼 자, 우리 에너지가 변합니다. 이게 우리는 일 에너지 등가의 원리에 해당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과 위치 에너지의 변화량. 자,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은 자, 우리 이게 나중 운동 에너지에 해당되죠. 그래서 2분의 1 M2V2의 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M1V1의 제곱. 요만큼이 무엇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이게 운동 에너지의 변화량에 해당돼요. 그럼 이만큼은 우리는 뭐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는 위치 에너지,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변화량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2일 에너지 등가율이랑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렇죠? 우리 F1 대신에 P1A1, F2 대신에 P2A2. 그 다음에 요거 좀 보셔요. 질량 자리에 여기 질량이 있습니다. 자, 우리 M2, 그 다음에 M1,
그 다음에 여기도 M2, 여기도 M1. 자, 이거를 다 뭘로 바꿀 수 있냐면, 자, 로우 A1X1 또는 로우 A2X2로 바꿀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처음에 했던 게 M1이랑 M2 질량 똑같다라고 했잖아요. 즉, 얘는, 자, 로우 곱하기 A1X1과 로우 곱하기 A2X2가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을 써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자, 이런 거, A1하고 X1, A2하고 X2가 다 모든 항에, 자, 우리 A1X1, A2X2가 다 사라지게 돼요. 그리고 얘는 뭐만 남게 돼? 로우만 자유롭게 살아남게 됩니다. 로우만 살아남게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좌변은 P1-P2만 남고요. 우변은 질량이 다 로우로만 다 바꿔주면 돼요. 자, 이때, 자, 우리 마이너스 9호 각각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요거를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해요. 자, P1 플러스 2분의 1 로우 V, 이거 왜 2야? 죄송합니다. 요거 1이에요. 1으로 바꿔주세요. 1. 2분의 1 로우 V 1의 제곱. 자, 로우지 H2. 로우즈 H1 자는 P2 플러스 2분의 1. 자, 이것도 좀 달라졌네요. 그죠? 여기 이제 1에 해당되죠? 자, 1이라고 하는 값으로 표현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 이거 우리는 베르누이 방정식에 해당되고, 너무 길잖아요. 그래서 좀 줄여서, 자, 흐르는 액체는 항상 어디에서나, 어느 지점에서나 P 플러스 2분의 1 로우 V 제곱 플러스 로우즈 y가 늘 일정한 값을 갖습니다. 라고 하는 거를 우리가 베르누이 방정식이라고 합니다. 자, 좀 특징이, 자, 로우즈 y에서 요 y는, 자, 기준면을 설정해 주면 기준면으로부터 우리가 뭐에 해당되냐면 높이라고 보시면 돼요. 높이에 해당됩니다. 하고 정리해 줄 수 있어서, 자, 이제 요 베르누이 방정식이 어디에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걸 잘 여러분 정리해 주시면 돼요. 자, 요 식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P 플러스 2분의 로우 V 제곱 플러스 로우지 Y가 일정합니다. 라고 하는 식은 꼭 기억해 주시고, 기준면은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설정을 해 주시면 돼요. 자, 우리 여기 Y1을 기준면을 잡으면 우리 Y1이 0이 되고, 자, 우리 Y2는 Y2-Y1이 또 기준면이 되겠죠. 우리 높이 차이가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서 요 베르누이 방정식에 대한 것들을 잘 정리해 주시면 돼요. 그럼 자, 첫 번째 활용이에요. 자, 벤투리관입니다. 자, 벤투리관은, 자, 흐르는 유체의 유속을 측정하는 실험적인 방법입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왼쪽 그림 보시면 A1이라고 하는 단면적의 V1의 유속으로, A2라고 하는 단면적에는, 자, V2의 유속으로 흐른다라고 가정할 거고요. 자, 왼쪽을 P1, 오른쪽을 P2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우리 높이와 같아요. 일단 A1, V1은 A2, V2라고 연속 방정이 일단 표현해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Y1과 Y2가 같으니까 우리는 Y가 굳이 베르누이 방정식을 쓸 필요가 없어요. 다 어차피 다 상쇄가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요렇게 식으로 써줄 거예요. 로우즈 Y는 지금 뺐습니다. 그러면 우리 이거 어디에다가, 만약에 V1을 구하래요. 그럼 V1은, 자, V2 자리에다가 위에서 대입해준 물 대입해주면 돼요. A2분의 A1 써주시고, 그 다음에 V1 값을 우리 어디 자리에? V2에 집어넣고 정리해 주시면, 자, 이러한 식들을 우리가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벤투리 관에서의 활용들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근데 요거 되게 유명한 식이어서, 자, 지금 Y1과 Y2가 같습니다. 지금 나오죠, 이 식이. Y1과 Y2가 같다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단순하게 P 플러스 2분의 1 로우 V의 제곱이 어떻습니다? 일정합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우리 요 대소항이랑 먼저 비교해 주면, 자, 유속이요. V1하고 V2 중에서 당연히 단면적이 작은 곳이 더 큽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그래서 V2가 더 큽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일정한 관계식이 나오려면 압력은 P1하고 P2 중에서 누가 더 커야 되냐면 반드시 1이 더 커야 돼요. 그렇죠? P1이 더 커야, 당연한 관계식에 해당되지만, 그래서 이렇게 좀 일반화 시킬 수 있어요.
높이 차이를 무시할 때 유체의 압력은 속력이 느릴수록 압력은 커집니다. 라고 하는. 반대로 유체 유속은 빠를수록 압력은 작아집니다. 라고 하는 요걸 좀 일반화시켜서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거다 이 뜻입니다. 그래서 속력과 단면적뿐만이 아니라 속력과 압력에 대한 특징들로도 우리가 얘기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벤틀 이런 것들이 다 우리 시험 문제에 나왔던 내용들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2016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를 하나 좀 우리가 보도록 하죠. 자, A, B, C, 단면적 지금 3개 나왔습니다. 자, A에서 유체 요소의 V0가 좀 문제 설정이 되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지름입니다. 자, 지름이 2D, 4D, 3D로 자, 이렇게 나와져 있어요. 우리 단면적의 비율을 먼저 좀 얘기할까요, 여러분들? 단면적은 혹시 몇 대 몇 대 몇이라고 할 수 있죠? 단면적은 우리 R의 제곱에 비례하죠. 그럼 얘는 우리 1대 우리 얼마? 1대 4대 우리 여기는 얼마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자, 우리 얘는 우리 3에 해당되죠. 제곱을 가셔야 돼요. 그래서 자, 우리 여기 D하고 2D하고 이거 1.5D니까 1.5D 제곱은 얘를 2.25 라고 하는 값을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우리 이렇게 좀 표현하도록 할까요? 자, 단면적은 그래서 우리 얼마로 얘기할 수 있냐면 얘를 우리가 4대 제곱 그러면 바로 가죠. 자, 4대 16대 우리 얼마입니다. 자, 9라고 얘기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의 유속이요. 유속이 여기가 V0였어요. V0. 그럼 단면적과 유속은 반비례 관계였었습니다. 반비례 관계로 얘기할 수 있어서 자, 여기가 V0면 여기는 우리 얼마라고 얘기해 주면 돼요. 얘는 4분의 1 V0가 되고 얘는 우리 얼마에 해당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기는 4분의 9 V0입니다.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단면적이 4배가 되면 자, 유속은 4분의 1배. 자, 단면적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4분의 9배가 되면 우리 속력은 9분의 4. 어우, 이거 잘못 썼네. 여기가 4분의 9배가 아니라 우리 얼마? 9분의 그렇죠? 4분의 9이니까 유속은 9분의 4V0가 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은 뭐 당연히 맞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라는 것들 확인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기억 맞고 그 다음에 니은에 자, A와 B에서의 유체 압력 차이를 구하래요. 자, P에서의 압력, 자, A에서의 압력을 PA, B에서의 압력을 PB라고 자, 이렇게 설정하도록 합시다. 그럼 그대로 베르누이 방정식 쓰는 거예요. 자, A점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 자, A하고 B는 또 높이 같습니다. A와 B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얘는 PA 플러스 2분의 1 로우 V0의 제곱. 자, PB예요. PB 플러스 2분의 1 로우. 자, 우리 뭘 제곱해야 돼요? 우리 4분의 1을 제곱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얼마로 표현할 수 있냐면 16분의 1 V0의 제곱으로 자, 요렇게 판단해 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랬더니 우리 어떻게 표현해줘요? 자, PA-PB가 B를 먼저 써야겠다. B를 먼저 가고 A로 자 이렇게 합시다. 그럼 자 이거 넘어가죠? 자 그러면 얘는 우리가 얼마로 계산할 수가 있어요? 자 요게는 32분의 1이에요. 얘는 32분의 우리 얼마 될 거냐면 16이 됩니다. 그래서 얘는 32분의 15 V0 제곱 로우 V0 제곱이라고 하는 걸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도 우리는 맞는 내용이다라는 걸 또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도 맞고 니은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을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디귿은 자, B하고 C에서의 유체 압력 차이를 구하래요. 자, 그럼 이번에도 또 쓰는 거야. B하고 C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써봅니다. 그러면 자, C에서의 압력 PC라고 할게요. 자, 그럼 B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 자, PB 플러스 2분의 1 로우. 자, 우리 얼마 했어요? 16분의 1 V0 제곱이었습니다. 이거는, 자, 얘는 높이 차이 들어가야 되죠? 자, 여기 기준면. 여기를 기준면으로 잡으면 여기 위치, 높이가 지금 H인 곳입니다. C점에서 베르누이 방정식 표현해주면 얘는 PC예요.
BC 플러스 또 2분의 1 로우에 자, 속력이 4분의 9, 9분의 4 V0였습니다. 그럼 얘는 우리 얼마로? 81분의 16 V0 제곱이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모두 있어야 돼요. 로우지 H가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당연히 단면적이 지금 누가 더 크냐면 자, 우리 B가 지금 더 큰 경우에 해당되죠? 자, B가 더 압력이 더 큽니다. 그러면 PB 마이너스 PC로 계산해야 되는데 얘는 이것만 남지 않네요. 로우지 H에다가 우리 모두 살아남아요. 자, 얘하고 얘가 계산된 값도 연물 얘네 둘이 계산된 게 어디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이렇게 뭔가 들어가 있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뭐는 답이 될 수는 없구나. 디귿은 답이 되지는 못하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산수에서 얘네 두 개 산수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는 그것들을 확인할 필요 없겠죠? 로우지 H로만은 얘기를 해줄 수는 없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기억하고 니은만 확인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베르누이 방정식 첫 번째 활용 벤투리 관이라고 하는 걸 이후에 정리해 줄 수 있고요. 두 번째입니다. 토리첼리 정리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토리첼리 정리는 자, 이런 상황이에요. 자, 우리 뭔가 수조에 물이 채워져 있고요. 그다음에 일부의 위치에서는 구멍을 이제 뚫어 놓는 거예요. 그럼 구멍을 뚫어 놓으면 뭐가 빠져나올 거예요? 이 구멍을 통해서 유체가 쭉 빠져나올 거잖아요. 그때 유체 속력을 V1이라고 했을 때, 자, 이 V1, 유체의 유속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도록 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 우리 이것 좀 설정할게요. 자, 우리 수면의 단면적을 A2. 수면의 단면적 A2입니다. 그 다음에 수면이 또 내려갈 거잖아요. 수면이 내려가는 속력을 내가 V2라고 이렇게 설정할게요. 또 구멍의 단면적은 A1이에요. 구멍의 단면적은 A1. 그 다음에 구멍에서 나오는 유체 유속을 V1이라고 자, 이렇게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렇죠? 그럼 우리 연속 방정식에 의해서 A1, V1은 A2, V2랑 같습니다. 라고 하는 식 만들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 하나 좀 체크하셔야 될 것들이 좀 있습니다. 뭐 체크하셔야 되냐면, 자, 그럼, 자, 이런 거예요. 자, 우리 1번 위치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 자, 그리고 어디를 기준면을 잡을 거냐면, 자, 여기 지면입니다. 여기 지면이 기준면이에요. 기준면에 해당돼요. 그러면 1번 위치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은 우리 이 구멍에서의 외부 압력이에요. 외부 압력을 P0라고 합니다. 그럼 P0 2분의 1 로우 V1의 제곱 로우 H1. 그렇죠? 로우 Y1이네요. 또 이 수면에서의 외부 압력. 수면에서의 외부 압력을 P라고 하면 2분의 1 로우 V2의 제곱 플러스 로우지 Y2. 자, 이렇게 표현해 줄 수 있을 겁니다. 베르누이 방정식이에요. 자, 구멍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 수면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만 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 유체 내부에서는 유체가 얼마의 속력인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유체 유속을 측정할 수 있는 곳은, 자, 위쪽과 아래쪽, 이 구멍에서만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어서, 구멍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 수면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 이렇게 표현해 주면 됩니다. 그 밑에, 여러분, 구멍이 굉장히 크지 않아요. A1이 A2보다 굉장히 작다라고 할 겁니다. 그럼 A1이 굉장히 작으면 V1이 V2보다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얘기랑 똑같죠? 그럼 V2를 근사적으로 0이라고 할 거예요. 그럼 V2가 0이면 우리 얘가 0 나와요. 이렇게 해서 얘는 0 취급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자, Y1-Y2. 요거예요. 요 H입니다. 즉 수면에서부터 구멍까지 깊이에요. 얘가 지금 Y2-Y1을 지금 표현한 겁니다. 그거를 H라고 자,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그럼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이렇게 나와요. 2분의 1 로우 V1의 제곱은 자, P-P0. 자, P0 5변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로우지 Y2-Y1이 나오는데 Y2-Y1을 H로 바꿀 수가 있을 거다라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자, 이제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 P1하고, P하고 P0 같아요. 즉, 수면에서의 압력과 이 구멍에서의 외부 압력이 같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뭘로 같을 수 있냐면, 자,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으면 얘네들은 무엇으로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얘네들 다 대기압으로 동일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즉 뚜껑이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그럼 대기압이랑 P랑 같아져서 자, V1 P하고 P0 같아지면 소거되고 나머지 넘겨서 주니까 이거 어디서 많이 봤네요. 구멍에서 나오는 유체 요소 수면으로부터 H만큼 깊이의 구멍을 뚫어 놓으면 그 구멍에서 나오는 유체 유속은 루트 2GH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많이 봤죠? 우리 H만큼 자유낙하시켰을 때 속력이랑 똑같네요. 자, 또 하나. 만약에 같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같지 않으면 요거 사라지지 않아요. P-P0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넘겨서 정리해 주시면 루트 2GH 즉 얘들 압력이 같으면 오로지 누구에만 영향받아요? 우리 깊이에만 영향받죠. 근데 압력이 다르면 깊이에다가 이런 것들도 영향을 여러분 받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밀도라든가 압력 차이 같은 것들에 의해서 속력이 결정됩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 되게 중요해요. 토리첼리 정리도 시험 문제, 기출 문제. 우리 벤투리관도 다 기출 문제에서 많이 등장했었던 문제 스타일 중에 하나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이거 볼까요? 자, 이거 좀 구멍 뚫려져 있어요. 위에 구멍 뚫려져 있습니다. 그럼 뭐라고 했어요? 자, 우리 수면에서의 압력도 대기압, 구멍에서의 압력도 대기압으로 동일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었잖아요. 자, 그래서 압력이 동일하면 자, 유체 유속은 무조건 우리 무엇으로 결정됩니다. 루트 2GH라고 하는 우리 깊이에만 결정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었습니다. 로 볼 필요도 없어요. 그래서 뭐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 해당되는 요것만 보시면 되죠. 그래서 깊을수록 자, C가 제일 커요. 그 다음에 A, 그 다음에 B가 제일 얕으니까 자, C, A, B 순서대로 우리 얘기를 해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C, A, B 순서니까 우리 3번이 답으로 판단할 수 있는 내용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렵지 않죠? 요즘은 크게 확인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우리 2013년도에 나왔던 기출문제도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 조금 조심해야 될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자, 주사바늘 있습니다. 자, 링거액이 나와져 있고, 링거평. 이렇게 해서 지금 주사액이 지금 정맥 속으로 좀 들어가는 상황이다. 근데 우리 여기서 보셔야 될 거, 여기 유리관이 하나 있잖아요. 그 유리관이 있는 이유는 이런 특징이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대기압이 P예요. P0라고 할 거예요. 대기압을 P0라고 하면 이 유리병 내부의 그러니까 위쪽이에요. 위쪽에서의 우리 무엇들을 여기에서도 압력이 우리는 뭐라고? P0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유리관으로 연결되어져 있기 때문에 대기압이 P면 이 링거액 위에서의 외부 압력도 P0라고 얘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자, 요 액체가 여기 속에 들어가 있죠. 그럼 우리 어디에서의 정맥에서의 압력을 내가 P라고 설정하도록 할 거고요. 정맥으로 들어가는 유체 유속이 있을 겁니다. 그럼 얘를 V라고 자, 이렇게 우리 설정을 해보도록 합시다.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정보. 자, 혈관에 꽂힌 주사바늘 내부의 압력은 일정한데 대기압보다 델타 P가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럼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제가 지금 정맥에서의 압력이 P, 대기압을 P0라고 했는데 지금 누가 더 큽니다 라고 했어요? 정맥에서의 압력이 대기압보다 델타 P만큼 큽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델타 P는 P-P0 이렇게 식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그렇죠? 이렇게 표현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보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골라보세요. 다 속도에 대한 질문이에요. 정맥 속으로 들어가는 주사바늘에서의 속력에 대한 질문에 해당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도 베르누이 방향을 써서 우리가 식을 좀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자, 주사액 위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기압 P0 플러스 우리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밑으로 내려가는 유체 유속은 거의 근사적으로 얼마로 얘기해 주면 된다고요? 여러분들 0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안 써요. 대신 자, 우리 여기를 기준면 우리 정맥을 기준면으로 잡으면 우리 주사액은 얼마만큼 높이 있는 거예요? 로지 H만큼 높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로우지 H가 들어가시면 돼요. 속력은 0이에요. 주사에게 수면이 내려가는 속력 0입니다. 왜냐하면 주사 바늘의 단면적이 훨씬 더 작을 거기 때문에 얘는 단면적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속력을 0을 항상 근사해 줍니다. 문제에서 특별한 정보 없어도 항상 요건 해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표현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정맥에서의 베르누이 방정식을 표현해 보도록 할게요. P 플러스에 이번에 뭐가 들어가면 돼요? 2분의 1 로우 V 제곱만 자, 요렇게 오래 들어가시면 돼요. 그렇죠? 그럼 자, 나머지 넘겨 정리해 주시면 자, V 자는 우리 얼마입니다 라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어요. 자, 루트 쭉 들어가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남는 걸 좀 먼저 써주면 여기 자, 일단 뭐가 나오면요 2GH라고 하는 값이 남게 되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에 뭐가 남죠? 여러분들 자, 로우분의 2에다가 자, P0 마이너스 P가 남는데 이제 요거 조심하라고요. 우리는 P 델타 P가 뭐라고 했어요? P 마이너스 P0라고 했잖아요. 그럼 요만큼 P0 마이너스 P는 뭘로 바꿀 수 있어야 돼? 마이너스 델타 P로 바꾸셔야 돼요. 자, 그래서 주사 바늘에서 나오는 유체 요속을 우리는 뭐라고 표현해 줘야 되냐면 얘는 2GH에다가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로우분의 2 델타 P라고 하는 이런 값으로 표현해 주셔야 됩니다. 이 부호 조심하셔야 됩니다. 지금 누구의 압력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정맥에서의 압력이 더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여러분들 마이너스가 반드시 들어가셔야 돼요. 자, 그럼 요거 보면서 대답해 주시면 돼요. 자, H를 크게 했답니다. 자, H 어디서? 여기 있죠? 여러분 H를 크게 할수록 속력 당연히 더 빨라지네요. 자, 기억 맞죠? H가 커질수록 속력 커집니다. 자, 이번엔 P를 크게 한대요. 자, P, 여기서 P는 좀 숫자적으로, 여기도, 밀도예요. 주사에게 밀도를 P라고 했는데, 원래 보통 로우를 많이 씁니다. 이건 로우라고. 문제에서 주사에게 밀도가 지금 P라고 했으니까, 자, 요 로우예요, 로우. 밀도. 그럼 얘가 커지면, 보세요. 밀도가 커지면 얘가 어떻게 돼요? 작아지죠? 마이너스 값이 작아집니다. 마이너스 값이 작아지면 당연히 속력이 더 커지게 되겠죠. 그래서 밀도가 커질수록 속력도 커집니다. 니은도 맞는 내용에 해당돼요. 그 다음에 디귿 델타 P를 크게 하면 요 압력 차이였었네요. 요 마이너스 보고 조심해야 된다고요. 델타 P를 크게 하면 요 마이너스 값이 커지는 거니까 속력은 더 감소합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답이 될 수 있는 거는, 자, 기억, 니은, 디귿이 모두 다 답으로 확인해 줄 수 있는 내용들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베르누이 방정식 계속 써서 활용하는 연습들을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나와요. 요즘에도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꼭 여러분들 복습해 보시고 정리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유체역학. 저 간단하죠? 한 문제 정도 나옵니다. 유체 정력학과 유체 동력학 어렵지 않으니까 간단하게 좀 정리하시면서 문제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유체 동력학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